요즘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항모 전단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군사력 8위 영국, 19위 호주, 4위 인도가 조연으로 가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우리 채널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영상을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바로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충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미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난 4일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B-52H 전략폭격기도 박스데일 공군기지를 이륙해 28시간 동안 남중국해에서 니미츠, 레이건 항공모함과 함께 연합훈련을 마친 뒤 괌 기지로 복귀함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무기에 속하는 B-52가 지난 4월 본토로 철수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괌으로 전진 배치돼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번 미국의 움직임을 두고 여러가지 분석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홍콩 보안법 통과로 홍콩 카드를 잃으면서 미국이 남중국해와 대만에 집중하기 위해 시선을 돌렸다는 분석도 있고, 이번 훈련은 동맹국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미군이 항모 전단을 최전선에 배치하는 이유는 전염병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미군의 군사력이 최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홍콩 보안법 통과에 따른 대중국 압박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당사자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심기가 불편할 대로 불편한 상황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미군의 항공모함 파견은 꿍꿍이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 미국의 군사 움직임은 남중국해 지역 국가들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중국 역시 같은 기간에 서해 보아이만에서 미사일 훈련을 했다면서 인민해방군은 항공모함을 파괴하기 위한 시정무기를 완벽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항모 전단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보기 드문 호연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중국 해군의 한 담당자는 항공모함은 미국 군함 외교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미국의 이런 행위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미국이 판을 벌리자 이 판에 끼어든 몇몇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1위 미국이 주연을 맡자 여기에 군사력 8위 영국, 19위 호주, 4위 인도가 조연으로 가세한 것입니다. 이 세 나라는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며 자국과의 군사 충돌 시나리오마저 서슴없이 거론하고 있는데, 과거 막강한 차이나머니에 눌려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세 나라를 이번 판에 끼어들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국이 중국과 지금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 있길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국의 깃발 아래 함께 모였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은 작년부터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작년부터 홍콩 시위와 관련해 중국이 홍콩 반환 협정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자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콩 반환 협정이라는 것은 영국 중국 공동선언이라고도 하는데, 홍콩은 1841년부터 15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영국과 중국 정부는 홍콩은 앞으로 50년 동안 외교와 국방 문제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질 것이라는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에서 말한 50년 후인 2047년 만료되는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에도 실려 있는데요. 이에 근거해 홍콩은 자체적인 법률과 경제체제, 홍콩 달러 화폐를 유지하는 등 지금껏 중국 본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제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 및 인권과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바로 중국과 영국이 서로 사인한 홍콩 반환 협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달 30일 오전 상무위원회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 통과를 강행했으며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거나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거나 내정의 외세가 간섭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입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이 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본토에서 겪는 것처럼 홍콩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동의 없이 도청, 감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과거처럼 홍콩 사람들이 중국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정부를 전복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므로 바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군사정권 시절 서슬퍼런 법들에 의해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은 일이 있듯이 이와 유사한 상황이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력과 공포로 홍콩인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중국 중앙정부의 시도가 바로 이 홍콩 보안법입니다. 영국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며 중국과 영국이 함께 약속했던 홍콩 반환 협정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며 중국의 한 특별 행정구라는 점을 영국에 다시 알린다면서 홍콩이 조국에 복귀함으로써 영국의 관련 권리와 의무는 모두 끝났기 때문에 영국이 홍콩에 개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영국의 요구사항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영국에게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홍콩의 일과 중국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영국은 앞에서 말한 대로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 육해공군 지휘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군사력을 동쪽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영국 정치권에서는 해병대 수백 명을 수에즈 동쪽 지역에 영구 주둔시키고 남중국해나 홍콩 근처로 항모를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전통의 해군 강국입니다. 영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두 척의 항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항모들도 과연 남중국해 인근으로 넘어와 미국의 항모와 함께 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주입니다. 호주와 중국의 갈등은 영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양국의 갈등의 시작은 올해 4월 호주가 이번 전염병의 발원지에 대해 국제조사 방안을 지지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많은 국가가 조사하고자 의견을 냈으며 호주는 이에 지지 성명을 낸 것인데 중국은 예전부터 호주가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호주는 2년 전 자국의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했으며 미국과 함께 남중국해 훈련도 같이 해왔습니다. 여기에 홍콩 보안법을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까지 냈으니 중국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들에는 늘 호주가 앞장서고 있으니 중국이 이번에는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에 했던 사드급 보복 조치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호주산 쇠고기와 와인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고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관광, 교육 분야 등 전방위로 호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꼬라지가 마치 일본이 지난번 한국에게 했던 짓거리에 비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호주의 전문가들은 이것을 중국이 호주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 호주 정부는 트럼프의 고압적인 대중국 정책을 절대로 지지하는 입장인데 너무 그렇게 트럼프에 붙어 따라다니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성 조치로 보는 것입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중국의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래도 힘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은 호주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 역시 호주의 큰 수입원입니다. 지난해 14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호주를 방문했으며 호주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 수는 2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양국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달 13일
마약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호주인에게 1심에서 바로 사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내려 많은 호주인들이 보복성 판결이라며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 역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연일 강하게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쇠고기 수입 제한은 양아치 짓이라며 우리의 자주와 경제 독립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호주 정치권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굴하지 않고 대체로 강경파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호주에서의 반중 정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호주는 향후 10년간 약 224조 원을 국방 예산에 쏟아붓기로 했는데 줄곧 영토 방어에 치중했던 호주군은 장거리 대함미사일 등 신형 무기를 대거 구입하기로 방향을 바꿔 중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진출을 견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군사력 증강으로 중국에 대한 호주의 억지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우리 채널에서 다룬 것처럼 중국과 국경 유혈 사태로 관계가 험악해지자 인도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인도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며 5개의 눈, 일명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해 대중정보 네트워크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간 첩보 동맹으로 이들 5개국은 중국과 여러가지 이유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또한 중국군과 유혈 충돌을 빚은 인도 정부는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최근 프랑스에 라팔 전투기를 서둘러 보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인도 공군은 미그 29기 21대, 수호이 30 MKI 12대 등 러시아에서 들여오기로 한 전투기 33대 관련 구매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또한 러시아의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트라이엄프와 관련해서도 도입 절차 단축에 나선 상태인데 이는 아무래도 중국과 마찰이 있을 경우 즉각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은 전방위 압력에 점점 더 거칠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영국에게는 중국과 또다시 아편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호주를 향해서는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다만 인도에 대해서는 앵글로색슨의 후손도 미국의 동맹도 아니다라며 인도가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로 전략적 동반자인 러시아와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달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인접해 있는 세계 군사력 4위 인도는 중국에게도 부담이 되긴 하나 봅니다. 옆에서 조용히 관망하고 있는 세계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에게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파급이 미칠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